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융합요가학과 수업 마지막 녹음입니다. 제가 그 약속을 수업 시간에 어떻게 하면 뱃살을 잘 뺄 수 있는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수업이 있어서 나가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녹음 파일 올려드릴게요 이랬는데 뭔가 조작이 잘못돼가지고 그 뒷부분이 녹화가 안 됐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지금 이제 녹화하면서 말씀을 좀 드릴까 하는데요. 세계 요가인의 날이 6월 21일 이번 주 일요일인데 제가 IDY 프로토콜을 맡아서 그 전 세계에서 같이 하는 프로그램을 맡아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좀 부담이 있어요. 글도 쓰고 준비도 해야 돼서 오늘 책을 조금 많이 못 읽어드려도 좀 양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종강이기도 하지만 제가 동대에서 내용을 전하는 마지막 화면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저한테는 되게 큰 의미가 있는데요. 보시는 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네요. 우선은 제가 그 말씀드렸던 건 새벽 5시에서 6시에 일어나세요. 밤 12시에서 2시에 주무셔야지 지방이 잘 타고 뱃살도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낮 12시에서 1시에 운동을 할 때 노폐물이 잘 나갑니다. 그리고 아무리 늦어도 6시에서 9시 반 사이에는 그 운동을 마무리해야지 9시 반 이후에 운동을 하시게 되면 팔다리는 가늘어지고 배는 나오고 그리고 노화는 빨리 되고 관절과 허리가 아파질 수 있습니다 하는 그 아슈람 선생님이 15년 동안 저한테 그 전하지 않으셨다가 혼자 찾기를 기다리셨다가 이제 제가 다른 분을 돕기 위해서 다른 그 땀복을 입으면 살이 빠지지 않을까요? 하고 이제 상의 드리면서 이 내용을 알게 됐습니다 하는 내용을 전해드렸는데요. 이제 썸머리를 좀 전해드릴게요. 이제 옆에서 듣던 분이 그 서운하지 않겠냐. 아니 그렇게 열심히 정말 바지가 찢어질 정도로 손바닥에 이제 막 피가 날 정도로 15년을 알려준 동작들을 다 했는데 그 간단한 방법을 그것도 이제서야 옆에 분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알려주셨을 때 좀 서운하거나 화나거나 그러지 않았냐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여기는 그런 게 아니다. 원래 그러면은 선생님이 안 계셨으면은 나는 평생 동안 그 내용을 알지 못했을 거니까 알려주신 그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몰랐으면 제가 20년, 30년 후에도 계속 헤매고 있을 걸 지금 알려주신 게 감사한 거지. 왜 이제서야 알려주셨어요? 하는 건 너무 뻔뻔하죠. 그리고 그렇게 누군가에게 이렇게 기대는 건 수행자의 그 방법은 아닙니다. 하는 그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여기서 그 물론 시간도 중요하지만 우선은 이제 그렇게 누군가에게 기대서 지식을 당연히 나한테 알려줘야지 당신이 알고 있던 걸 이렇게 하는 방법은 좋지 않습니다 하는 걸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이제 기대는 방법도 그렇지만 이렇게 15년 동안 내가 정말 어렵게 알지 못해서 헤매다가 어떻게 이렇게 좋은 지식을 얻거나 좋은 방법을 얻으면 그거는 아무 이유 없이 최대한 주변에 많이 나누는 게 중요합니다. 아, 내가 이걸 얼마나 어렵게 얻었는데 이걸 누구한테 나눠줘? 아깝잖아. 그들도 나처럼 고생 좀 해봐야지. 이렇게 해서는 그거는 수행의 기본이 아닙니다. 이 내용을 알려드렸거든요. 핵심은 시간을 잘 지켜서 그렇게 규칙적으로 하는 게 마치 그 마약을 끊는 것처럼 어렵기 때문에 하루만 빠져도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니까 규칙적으로 그 시간을 한번 지켜서 생활 패턴을 바꾸고 싶은 분들은 시도해 보세요였고요. 두 번째는 당연히 누군가가 나를 도와줘야 된다 하는 생각은 없지만 그건 가져서는 안 되지만 내가 누군가를 돕는다에 있어서는 아깝지 않게 항상 끊임없이 나눈다. 내세우지 않고 나누고 행한다. 이게 요가의 기본입니다.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그 불교 심리학 사전 이제 책이 완전히 이제 막 정말 이렇게 막 너덜너덜해져서 한 장 낱장 막 떨어지잖아요. 이렇게까지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학기가 끝날 때쯤 되면 한 정말 100번 이상은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는 그 책을 보지 않는. 그래서 책을 보면 막 구토가 나올 정도까지 보거든요. 그래야지 한 권을 조금 봤다, 이해했다,
그래도 요런 뜻은 아닐까 하는 거를 좀 얘기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러지도 않은 책을 막 이렇게 내가 읽은 것처럼 올리시면 안 됩니다. SNS에 나 이 책도 알아요, 저 책도 알아요, 내 책 보제 이런 거 있어요, 이런 거 이렇게 진열하는 건 요게 방법이 아닙니다. 이렇게 그건 거의 어떻게 보면은 지적인 사기죠. 그 지적인 도둑질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는 데까지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그 심리학에서 몇 부분 좀 아쉽다 하는 부분을 좀 읽어드릴게요. 제가 안 읽어드렸던 건 보통 뭐 게슈탈트라든지 아이 무브먼트라든지 아니면은 그 자해 명상이라든지 아니면 마음 챙김 뭐 윗바사나 사마타 우리가 일반적으로 너무나 많이 알고 있는 그런 내용들은 좀 뒤로 미뤘거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너무 잘 알고 있지만 여기 책에서는 조금 다르게 얘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수행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데 이 책에서 특별히 잘 정리가 돼 있다거나 하는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렸고 특히 이완 그 다음에 해탈과 열반 그 다음에 니르바나와 닛바나 또는 니바나라고 얘기하는 그 부분이 왜 차이를 두는지 목샤라고 하는 걸 왜 차이가 두는지 계속 좀 관심 있게 찾아보세요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그거를 마지막 종강날 조금 관심이 있는 분들이 계시면 그때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자, 그러면은 521페이지 게슈탈트 치론 이걸 좀 읽어드릴까 하는데요. 6월 21일 날 세계 요가인의 날 유튜브로 전 세계로 방송을 하고요. 이번에는 국무총리부터 시작해서 많은 그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이렇게 관심을 갖고 응원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유튜브로 하고 이제 소수가 모여서 거리두기를 하면서 하지만 그거는 이제 국가적인 차원에서 인도와 뭐 한국과 그리고 이제 요가를 하는 사람들의 전체적인 교류이기 때문에 폭이 굉장히 큽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 전달하는 폭은 굉장히 커질 것 같고요. 그래서 여태까지는 IDY 프로토콜을 그냥 전했었는데 아마 코로나 때문에 지금 어려운 상황, 요가계도 어렵고 그리고 외부에 잘 나가지 못해서 확진자이기도 하지만 살이 확 찐 자. 이래서 체중 조절이 정말 어려워요 하는 분들이 많아서 요가 선생님들이 좀 다양한 프로그램을 경제적인 부담 없이 그냥 이렇게 조금 가져가셨으면 해서 전통적인 방법들은 그동안 많이 접했으니까요. 에콜스 요가에서 계속 전해왔던 근력 운동이라든지 태양체위라든지 그리고 요가의 고전적인 방법도 제가 처음에 말씀을 전했던 건 아주 고전적인 방법 그 다음에 두 번째 전했던 게 다이어트 요가였죠. 여기에 대한 논란이 많아서 참 송구하긴 하지만 요가의 인구가 늘어났다, 대중화됐다 하는 데서 조금 마음을 넓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해요. 마음의 다이어트도 함께 하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전한 거니까 그렇게 넓게 좀 이해하셨으면 하고요. 그때는 제가 공부폭이 지금보다도 훨씬 모자랐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하다 보니까 공부를 하고 석사, 박사를 하면서 자료를 찾고 책을 보다 보니 한국 사람과 인도 사람의 환경과 문화와 체질과 음식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처음 만든 게 힐링 요가거든요. 근데 그때 큐어 요가로 할까? 힐링 요가로 할까 하다가 큐어는 이게 이제 단편적인 치유기 때문에 이제 부위에 대한 그런 의미가 훨씬 크더라고요. 큐어가요. 그래서 힐링 요가라고 할 때, 그 힐링 할 때 H도 좋았어요. 그 H의 뜻을 마음에 해분해 둔다. 해분이라는 거는 1000개에 둔다. 색계, 무색계 뭐 이렇게 나누었을 때 그 1000개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해분에 둔다의 H도 되지만 힐링에서의 H도 되고, 어, 한국의 H도 됐어요. 그래서 대한민국 조금 약간 어거지지만 코리안데 한국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런 이제 의미로 3H로 해서 힐링 요가에 이제 한국적인 요가를 맞춘 거거든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요가, 코리아의 요가 이러기는 조금 그래서 한국적인 요가의 힐링도 돼서 H가 세 개의 뜻을 갖고 힐링 요가로 처음에 한 거예요. 그랬더니 힐링 요가는 고유명사처럼 쓰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만들어진 게 이제 에콜스 요가예요. 그래서 KH에서 K는 그때는 이제 코리아도 나오고 기도 나오고 그게 이제 뿌라나라는 기 에너지 생명 에너지도 뜻하지만 전반적인 모든 에너지
우주의 에너지부터 내 사랑의 생명체, 사람이라든지 생명체의 모든 에너지를 얘기하는 K도 되고요. H는 heaven, 말씀드렸던 1000개, 색계에 머무는 게 아니라 1000개의 그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니까 색계의 욕망과 감정에서 벗어나서 초월적인 자아를 볼 수 있는 그런 H를 쓴 거고요. ECO, 에콜은 그 에콜로지 하는 생태계, 모든 것은 움직인다. 그래서 찰나 생멸한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움직이지 않는 생명체는 없다. 그래서 이게 사라져도 사라지지 않은, 그래서 그 공의 의미도 같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에콜스의 E, CO는 그렇고요. 그 CO는 코스믹이라는 세계관, 우주관. 그래서 사람은 아트만, 우주는 브라우만이라는 그 요가적인 기본 개념을 중심에 넣었어요. 그리고 S는 소매틱이라는 토마스 한나의 통합론을 기본으로 해서 이제 넣었어요. 이론론, 이론론을 떠나서 통합론이요. 그래서 몸과 마음이라는 단어조차 나누지 않나요? 그래서 몸과 마음을 마음이라고 쓰기도 하죠. 근데 이제 그거를 소매틱이라고 이제 단어화 시키면서 그 토마스 한나의 용어는 예술계나 문학계나 지금처럼 수행 체계에서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에콜스는 그게 세계관, 인간관, 그리고 이제 그 모든 교류에 있어서의 생명체의 교류, 사회적인 교류부터 거기에서의 모든 감정과 욕망을 버리고 그 너머를 바라보는 그 발전적인 세계, 1000개로 갑시다 하는 그 1000개는 내 내면에 있는 신성함을, 그러니까 멀리는 하늘을 보는 게 아니고요. 내 내면에 있는 신성함을 보는 그런 의미를 갖거든요. 그래서 이 에콜스 요가를 뭐 지도자 자격증이 없더라도, 그래서 지도자 자격증을 안 만들었어요. 없더라도 이거를 정말 클래스로 활용하고 싶다 하는 분들을 위해서는 이게 근데 조금 정확하게 배우셔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게 있습니다 하고는 올려드리지만 요가 지도자 자격증은 없어요. 없지만 뭐 문화센터에 오신다든지 또는 뭐 아슈람에 오신다든지 그 외에 연결되는 여러 곳에서 그 방법을 전하고 있고, 그거를 익숙하게 하기 위해서 국악 TV에도 올려드리고 유튜브에도 계속 올려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무드라부터 시작해서 항문 괄약근을 조이는 물라반다, 복부를 조이는 우띠아나 반다, 턱을 당기는 잘난다라 반다. 그래서 손끝을 움직이면서 오장육부를, 그리고 뇌 기능을, 그리고 발가락을 움직이면서 그 모든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것까지 같이 있어서 에콜스 요가는 손과 발과 혀와 항문과 생식기와 턱 이런 것들을 다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내면의 골수에는 고전적인 요가의 무드라 반다까지 다 들어있는 게 에콜스 요가예요. 근데 거기에서 현대적으로 대근육 운동을 다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약해진 부분들을 강화시킨다. 예를 들면 목이나 손목이나 손가락이나 팔꿈치나 어깨나 허리, 발목, 무릎, 고관절 이런 데 안 아픈 분들, 현대인들 찾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강화시키면서 안쪽까지, 이제 복식 호흡이 어려운 분들이 많으시니까요. 안쪽까지 강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전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동작을 할 때 계속 뭐 혀를 오른쪽으로 빼세요. 눈은 어디를 보세요 해서 오감을 다 움직이고요. 그 다음에 손가락, 발가락을 정말 많이 강조하고요. 그러면 무드라와 반다를 하고 있구나. 무드라는 그 몸과 마음을 정화시키는 마치 인장 도장과 같은 그런 방법이라고 전해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방법을 하고 있으니까 그거를 클래스에 활용하고 싶은 분들은 유튜브에서 익히시고 뭐 저를 한두 번 그냥 와서 보셔도 좋고요. 그래서 이 클래스가 어떤 클래스를 하는데 어떻게 활용하겠다 하면 지도자 자격증이 없으니까 열심히 하면은 뭐 한 2, 3년 정도 계속 수행을 해서 활용하시면, 근데 그냥 한두 번 보고는 어렵고요. 한 적어도 2, 3년 이상을 꾸준히 매일 규칙적으로 하시고 나면 에콜스 요가 클래스를 운영하실 정도가 보통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막 대전에서 거의 2년 넘게 계속 매주 올라오셔서 하셨던 선생님들도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지도자 자격증이 없어도 선생님이 에콜스 클래스를 열겠습니다 하면 이제 그 클래스에 맞게 같이 상의해서 이렇게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하실 수 있게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이번에 세계 요가인의 날 한 20분 정도 그 방법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원하는 분들은 그 시간에 오셔서 문화센터에 못 오시거나 그 아슈람에 못 오시는 분들은 영상을 잘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은 그 불교 심리학 사전이요. 여기 키워드 521페이지. 그 책이 다 찢어졌는데요. 게슈탈트 이론, 이거 이제 많이 하시니까 대부분 아시겠지만 그냥 여기선 어떻게 얘기하는지 쫙 읽어드릴게요. 페이지 614 인본주의 심리학과 연결하세요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614페이지 인본주의 심리학은 이미 영상에 올려드렸습니다. 한번 보시면 좋겠죠? 한번 614페이지 보실까요? 자, 614페이지 인본주의 심리학을 대표하는 주된 심리학은 칼 로저스의 내담자 중심 치료와 프리스 펄치의 게슈탈트 치료다. 특히 로저스의 내담자 중심 치료의 사고방식과 기법은 학파를 초월해서 임상 현장에서 자주 사용되고 있다. 글로리아와 3인의 세라피스트라는 비디오에서 임상 현장에서 전하는 내담자 중심 치료의 핵심을 볼 수 있다. 라고 이제 요거는 읽어드린 지 꽤 됐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링크를 한번 볼게요. 깨달음, 지관타자, 지금 여기, 비사량, 알아차림, 인본주의 심리학, 신체 심리학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링크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게슈탈트 치료는 정신분석 의사 프리츠 펄스 1893년에서 1970년까지 사신 분입니다. 와 게슈탈트 심리학자였던 아내 로라 1905년에서 1990년에 창시한 지금 여기에서 알아차림을 중시하는 실천적 심리치료다. 게슈탈트 치료는 이론과 접근 등의 측면에서 동양사상, 동양철학과 많은 공통점이 있으며 여기서는 주로 그 특징을 중심으로 서술한다. 게슈탈트 이러면 책도 많고요. 영상은 그렇게 없는 것 같은데요. 게슈탈트 심리학자분들 그냥 기본으로 하시죠. 그러니까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심리학이 계속 동양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명상이라든지 아니면 집중법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계속 가고 있거든요. 여기 한번 집중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여기를 중시한다. 이거는 정말 귀가 따가울 정도로 지금 여기 알아 라고 할 정도로 예 그렇게 대부분 알죠. 예, 그래서 이제 뭐 현상학자분은 라이브드 바디로 봐라 이렇게 보기도 하고요. 펄스는 우선 프로이드의 정신 분석으로부터 많은 것을 배웠으나 곧 그 원인론과 분석적 방법과 결별한다. 그러니까 프로이드의 원인은 보통 성으로 보죠. 그리고 분석할 때 그 성이라든지 무의식 세계, 꿈이라든지 이런 걸 보는데 그 방법과 결별한다. 오, 우아한 표현이에요. 예. 떠났다, 뭐 그를 비판했다가 아니라 그냥 결별한다. 여기는 이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나는 맞지 않아서 결별했어 이렇게요. 펄스는 내담자의 과거 분석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내담자가 표현하고 있는 것을 중시하여 우리는 내담자에게 과거의 기억 속에 있는 문제와 트라우마에 대해서 단순히 얘기하는 것은 소용없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렇죠. 문제와 트라우마에 대해서 단순히 얘기하는 거 이거에 대한 거는 논란이 많죠. 특히 범죄, 성범죄나 이런 거에서 문제가 있을 때 그걸 다시 얘기하게 할 때 특히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 그 괴로움 속으로 다시 들어가서 지울 수 있는 기억을 다시 기억하게 하죠. 해마에서 단기 기억에서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해마로 들어가기 전에 우선은 작업 기억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이제 1차적인 움직임으로 기억하게 되죠. 근데 그걸 다시 또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마의 장기 기억 장치로 남기는 거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논란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또 치료할 때 과거에 대한 문제를 모르면 또 물어보지 않을 수가 없으니까 참 어려운 면이 있죠. 그래서 다들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건 참 따뜻한 마음인 것 같아요. 트라우마에 대해서 단순히 얘기하는 것은 소용없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야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현재도 미완결인 문제와 트라우마를 재체험할 것을 권한다 라고 서술하고 있다. 지금 여기에서 그 또는 그녀가 표현하고 있는 것을 관찰하면 미완결된 것, unfinished business를 알 수 있다. 내담자 안에 무자각적으로 지금 여기에 다양한 형태로 떠오르는 것을 의식적으로 관찰해서
지금 여기에 다양하게 떠오르는 걸 그냥 이렇게 뭐 떠올라 이래서 뭉뚱그리는 게 아니라 의식적으로 이렇게 하나하나 다 정리하는 거죠. 그거는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관찰하기 위해서 그게 내가 나 자신을 보는 거니까요. 그것을 안전한 공간과 안심되는 인간관계 가운데에서 자유롭게 표현하게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미완결된 것을 완결한다. 그러니까 안전하고 안심되는 인간관계로 자유롭게 그것을 표현하게 해서 완결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불완전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심리적인 증상들을 완전히 안정적으로 치료된 상태까지 이끌 수 있게 노력하는 그런 면이 아닌가 싶어요. 이렇듯 심리치료의 장에서 지금 여기의 의미의 중요성을 알아차린 펄스는 실존주의 철학과 현상학, 동양의 선 등에서 영향을 받으면서도 지적 유의로서의 이론을 물리치고 지적 유의로서의 이론을 물리치고 제가 이 책을 매력을 갖고 이게 교재로 삼은 게 아까처럼 결별한다 또는 지적 유희 이거는 뇌의 노름이라든지 뭐 이렇게도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지적 유의라든지 이런 표현 아주 좋죠. 그러니까 지적 유의라는 거는 그래서 지난주에 저희 융합요가과 수업에 제가 이제 지두 크리슈나 무르티의 아는 것으로부터의 자유라는 책을 좀 권해드리기도 했는데요. 그리고 수아미 베다바라티의 1분 명상에도 그 지적인 그 지식을 넘어서라 지혜에 대해서 더 집중해야 된다 하는 그런 내용 2권을 전해드렸는데 그게 이제 지적 유의에 빠지면 그게 나중에는 프라이드까지 되거든요. 나는 이런 책을 알아. 난 이런 책은 읽었어. 그 책을 이거 정말 부끄러운 거거든요. 제발 요가 하시는 분들, 수행하시는 분들은 그거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수행자도 그런 거 하지 말라 그랬는데 정말 요만한 지식을 보고 책 몇 권 보고 난 그거 책 봤다. 그래서 얼마나 당신의 삶은 발전됐는가. 그냥 단어만 더 안다고 해서 내 삶이 발전된 것인가. 단어를 모른다고 해도 내 삶이 변화 발전한다는 건 누군가를 돕는 것, 내 프라이드와 내 욕망과 감정을 넘어설 수 있을 만큼의 그 당당한 힘, 내면의 힘이잖아요. 근데 그것은 안 보고 하지 말라는 부처님도 하지 말라 그랬죠. 빠수라는 그 논쟁에 빠진 그 사람에게 절대 하지 말아라까지 경전에 전해지는 그것을 하면서 프라이드를 내세우고 나는 많은 언어를 해 뭐 이런 것까지 프라이드를 내세우고요. 밤 늦게까지 공부해 뭐 이런 거 프라이드 내세우지 마시고요. 남들이 봤을 때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까지 끝없이 나눕니까? 어떻게 그렇게까지 겸손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까지 고요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까지 욕망과 감정을 인내하고 그 너머를 바라보면서 밝게 항상 고요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하는 걸 나누는 그게 바로 등불이라고 하셨거든요. 그 부분을 내가 얼마만큼 하고 있는가? 책을 보는 이유도 그걸 못하니까 그 방법을 여러 가지 것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근기가 낮을수록 사실 이런 걸 많이 보는 거거든요. 저도 항상 얘기하는 게 깨닫지 못해서 그래도 이렇게라도 노력해서 밟고 넘어가려고 한다. 그러니까 이걸 삶에 얼마나 실천하고 있는지를 꼭 보셨으면 해요. 제가 이제 동대를 떠나면서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었어요. 정말 그거는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지적 유희요. 그리고 뇌 노름. 그리고 단어의 확보에 대한 그 자만심과 그거는 정말 똥덩어리 같거든요. 정말 냄새나요. 그래서 그거는 제발 하지 않았으면 그 우아한 말투로 그거는 읽었는데요. 제가 이거는 아는데요. 그렇게 말하고 싶을 때 혀를 자르세요. 이렇게까지 얘기하거든요. 나중에 그 부끄러움은 얼마나 클까요? 팔이 다 간지럽네요. 예, 소름이 끼쳐요. 그래서 그런 건 제발 우리 하지 맙시다. 예, 이게 제가 마지막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그거 하지 말도록 약속하지요? 약속해줘요. 예. 예, 그래서 지적 유의로서의 이론을 물리치고 이거를 가슴에 함께 새기도록 하죠. 도겐이 설한 것처럼 이금 현성의 세계인 영원한 지금을 살아가는 것, 이게 이제 참 나다. 신성한 나를 보는 것이라고 얘기하죠. 지금 이 순간을 죽음이라고 받아들이기를, 이게 이제
송장체위, 그러니까 뭐 사바아사나 시체체위라고도 하고. 근데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시체체위라 그러면 그거 너무 시체 너무 와닿아요 막 와닿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게 왜 저는 조금 방송할 때 그랬던 게 이걸 받아들이는 PD님도 계시지만 이거 듣는 게 참 불편해요 하는 PD님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세상에 귀가 열리고 오감이 열린 분들이 이거를 불편하다고 꼽는 건 일반의 사람들이 못 받아들이는 면이 있구나 하는 면을 배우게 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방송이 저에게 정말 큰 스승이세요. 그러니까 방송을 하면서 소통을 할 수 있는 그 방법을 느끼게 되는데 이거는 나의 삶을 직면하지 않는 거예요. 나도 시체가 될 거거든요. 그게 언제건. 그러니까 시체나 죽음이나 부정관. 그러니까 부정관은 시체를 관하는 거거든요. 단어가 조금 달라졌다고 해서 내 삶이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좋은 단어를 써야 되고 부담되지 않는 단어를 써야 되지만 직접적으로 내 삶을 볼 수 있는 단어에 대해서 등 돌릴 때 나는 어떤 생각을 하는가? 그럼 나는 시체가 안 되길 원하는 것인가? 영원하게 살기를 원해? 이렇게 한번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쯤 내 삶에서 나는 그거는 하고 당연히 올 것인데 등 돌릴 때 나를 보호하거나 또는 덮고 없는 것처럼 이렇게 보면서 직면하고 싶지 않아 하는 그것이 내 삶을 무겁게 하는 건 아닌지 한 번쯤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의 죽음이라고 받아들이기를 내담자와 치료자 둘 다에게 하기를 요구했다. 대단하죠. 영원한 지금이라는 건 없다. 죽음은 지금 당장 올 수도 있다. 그럼 당당해지죠. 그리고 두려울 게 없잖아요. 그리고 끝없이 나눔에 있어서 나는 이거를 쥐고 있어야 되는 이런 두려움도 없고요. 왜 부처님이 부정관을 말씀하셨고 5천년 요가의 역사 중에 그 시체관, 부정관, 사바 아사나라고 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새기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아사나 프라나야마 무드라 반다 책에 보면요. 페이지 84페이지에 보면 이 죽음에 대한 그 사바 아사나 내용이 나오니까 그 내용과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서 522페이지에 알아차림과 깨달음 계속 가겠습니다. 알아차림은 곧 깨달음이다 라고 펄스는 얘기해요. 그쵸, 맞다 있죠. 이게 참 한 끗 차이인데요. 인간이 끊임없이 심리적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알아차림, awareness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보통 알아차림은 awareness라고 그러고 enlightenment라고 그러고 이렇게 다른 또 이제 enlightenment는 또 다른 뜻이 있죠. 근데 또 비슷한 영역으로 이렇게 같은 라인에 비슷하게 사용해요. 마치 열반이나 해탈이나 뭐 이렇게 쓰는 것처럼 이들의 차이점을 정확하게 아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펄스는 enlightenment도 한번 찾아보실까요? 펄스는 게스탈트는 형태라는 뜻을 갖죠. 펄스는 게스탈트라는 개념을 도입해서 알아차림이란 게슈탈트를 인식하는 순간이다 라고 했다. 이거는 페이지 396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396페이지와 연결하면 좋은데요. 여기 보면은 게슈탈트 학파가 나오거든요. 396페이지입니다. 독일의 베를린에서는 베르트하이머, 코프카, 쾰러, 레빈 등에 의해서 전체는 부분의 총합보다 크다. 전체는 부분의 총합보다 크다. 라는 게슈탈트 심리학, 그러니까 게슈탈트 학파가 생기기 시작했고요. 부분으로 나누어도 설명할 수 없는 그런 현상들을 다뤘다. 맞죠. 부분으로 나누면 또 설명할 수 없는 부분들이 특히 심리학에서는 있죠. 부분적으로 나누면 이해할 수 없는데 전체를 보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현상들은 아주 많죠. 지금 봤을 때 아니 왜 저렇게 행동해? 근데 이게 그 사람의 전체의 삶을 봤을 때 아동 학대가 있었구나. 아동 성폭력이 있었구나. 부모가 사랑을 많이 주어서 저렇게 어려운 상황에도 저렇게 하는구나. 부모님이 사랑을 안 줬지만 스스로가 깨우쳐서 이렇게 부모님이 준 것보다 오히려 청출어람처럼 저렇게 됐구나.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하나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이렇게 넓게 봤을 때 부분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어도 전체를 보게 되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거에 대해서 이제 게슈탈트가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굉장히 큰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인간은 세계를 의미하는 하나의 완전체 전체상인 게슈탈트로 구성하여 인식한다는 게슈탈트 심리학의 관점을 기본 원리로 도입한 것이다. 알아차림은 개별적인 부분의 이해가 아니라 전체성의 의미를 이해할 때 생겨난다. 자각한다. 그러니까 알아차림은 전체를 다 아는 거지. 요만한 걸 보고 그걸 얘기하면 코끼리의 한 부분만 본 거잖아요. 코끼리의 전체를 보고도 잘 모를 때가 있죠. 전체를 다 볼 수도 없죠. 그 뱃속 안까지 볼 수가 없으니까요. 근데 그 하나하나까지. 그래서 부처님이 진짜 알아차림은 뱃속 안에 있는 근육, 장이 붙어 있는 그 근막, 장 근막까지 이해하고 그 안에 있는 정액의 흐름이나 혈액의 흐름이나 피, 똥, 오줌, 고름의 흐름까지 알 때 진짜 알아차리는 거고, 원래는 더 미세하게 그 안에 있는 세포까지 봐야 됐죠. 그리고 그 세포까지도 사실은 얘기하신 것 같아요. 부정관을 보면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알아차려도 알 수 없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과학적으로 나누어도 그렇지만 이게 더 깊은 세계가 있죠. 그래서 알아차림은 개별적인 부분의 이해가 아니라 전체성의 의미를 이해할 때 생겨난다. 아주 개별적인 것의 끝까지 보고도 전체를 볼 때 이해를 못하는데, 그 전체를 완벽히 이해한다는 건 아주 작은 것까지도, 미세한 것까지도 이해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뭐 그때는 빅뱅 이론까지 다 여기는 이해해야지 전체를 이해한다고 볼 수 있잖아요. 전체를 이해한다는 거, 우주관 전체, 세계관 전체, 인간관 전체, 그걸 이룬 모든 역사를 다 이해한다는 게 전체성이 아닌가 싶거든요. 이야, 그러니까 깨닫는다는 건 모든 지식을 그냥 다 받는 거다, 이렇게 얘기한 그 요가의 경전에 그런 얘기가 있죠. 그래서 완전히 깨달으면 모든 경전을 통달한다 라는 말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것과도 이어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전체라는 건 난 그 사람의 전체를 알아, 뭐 한국의 전체를 알아, 우주의 전체를 알아, 이런 전체가 아닌 것 같아요. 아주 미세한, 물리학의 세계는 원자, 전자, 그보다 더 미세한, 극미세한, 그것까지 다 알지만 더 거대한, 아주 거대해서 볼 수 없는 그 거대한 우주를 넘어서는 그것까지 보는 전체상을 알아보는 거. 이게 바로 알아차림이죠. 그러니까 전체를 알아차렸다, 깨달았다, 이런 얘기 좀 쉽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각한다, 의식한다라는 의미도 포함하지만 불교에서 말하는 깨달음은 의식적, 자각적으로 자기 자신에게 의식을 향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렇죠. 잘 풀었죠. 불교에서 말하는 깨달음은 의식적, 자각적으로 자신에 대해서 의식을 내면으로 향한다. 우주가 내 안에 있다, 얘기하는 것을, 그러니까 대우주도 알고 내 안에 있는 미세한 것에서부터 말할 수 없는 거대함까지, 말할 수 없는 미세함에서부터 말할 수 없는 거대함까지 다 아는 것, 이게 깨닫는 것. 이야, 이렇게 되면 좋겠네요. 그래서 윤회도 알고 전생도 알고 그 전에 몇천 년 전에 그 지식까지 알게 되는 것, 이게 요가 경전에 나와요. 근데 이거를 초능력의 한 부분으로 보지만 초능력이 아니다. 원래는 누구나 갖고 있는 능력인데 우리가 내가 알아 라는 그 틀을 딱 만들면서